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명세서 작성과 전자출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만 집중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역시도 6가지이지만 목표에 해당하는 특허 명세서의 구성, 특허 명세서 작성, 전자출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명세서의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특허 명세서는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발명의 설명인데요. 발명의 설명 중에서는 발명의 내용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만 우리가 여기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청구 범위, 요약서, 도면이에요.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 범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청구 범위 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약서는 400자 이내로 우리가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뒤에서 추가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요약서, 도면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특허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합니다. 이미 앞에 강의에서 우리가 이 2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먼저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이용을 하고요. 다 작성한 명세서 파일을 온라인 전송을 할 때에는 통합 서식 작성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실행을 시키면 화면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좌측 상단에 태극 무늬를 클릭을 하고요. 국내 출원 세문서를 누르도록 합니다. 이후 나오는 메뉴에서는 특허 명세서 등 국어를 클릭을 하면 국문 특허 명세서 작성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또한 식별 항목 메뉴에서는 기본적인 도면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합니다. 이제 명세서 작성 준비는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들여쓰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칸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화면 상단에 들여쓰기 메뉴를 이용을 해서 들여쓰기를 해주면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들여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할 건데요.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처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발명의 명칭입니다. 발명의 명칭은 반드시 우리가 한글 명칭과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영문 명칭을 같이 병기를 시켜줘야지만 전자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출원을 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오니까 반드시 한글명과 중괄호로 영문명을 같이 병기해서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발명의 명칭은 특허 청구 범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특허 청구왕의 말미는 반드시 발명의 명칭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술 분야인데요. 기술 분야는 발명이 속해 있는 기술 분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시와 같이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인데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기존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이곳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기존의 기술과 내가 새롭게 떠올린 발명 아이디어와 유사한 부분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요. 최대한 기존 기술의 불편한 문제점만 이곳에서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왜 발명을 해야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인데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본 발명의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다음은 과제 해결 수단인데요. 과제 해결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조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곳이에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과제를, 즉 발명을 해결을 하겠다. 따라서 이곳에는 우리가 특허 청구 범위를 서술식으로 예시를 참고해서 그대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발명의 효과입니다. 발명의 효과는 종래의 기술과 비교해서 내 발명 아이디어가 청구한 구성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이곳에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종래의 발명에 비해 나의 발명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잘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도면의 간단한 설명인데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예시를 참고해서 어떤 도면인지 자신이 작성한 도면을 이곳에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곳은 우리가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특허 청구 범위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특허 청구 범위에 작성해준 모든 구성 요소를 전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특허 명세서를 출원을 했을 때 거절이 되기 때문인데요. 뒤에서 우리가 특허 청구 범위를 자세히 배우고 거기에 따른 구성 요소를 이곳에서 예시를 참고해서 모두 다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설명을 할 때에는 참조 도면이나 참조 부호를 이용해서 본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참조 도면이나 참조 부호는 오른쪽에 있는 자신이 그린 도면이고, 참조 부호는 물결 표시에 숫자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숫자를 우리가 참조 부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과 참조 부호를 이용해서 자신의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자세히 모든 효과를 담아서 이곳에 길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 예시를 보면 도 1을 참고를 했고, 몸체부, 투입구, 좌판부, 등받이부라는 구성 요소를 기록을 한 후에 여기에 맞게 우리가 명세서를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파란색으로 굵은 글씨를 친 부분이 바로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본 발명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4가지이고, 이 모든 구성 요소를 지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부호의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특허 청구 범위에 작성한 구성 요소를 이곳에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명세서를 읽는 사람이 몇 번이 어떤 구성 요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대표 도면이고요. 이 대표 도면은 자신이 그린 도면을 이용을 해서 가장 자신의 발명을 잘 표현한 도면 번호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작성은 한글로 도 1이라고 혹은 도 2, 도 3이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요약서인데요. 요약서는 내가 어떤 기술 분야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400자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작성을 하면 끝납니다. 지금까지 특허 명세서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허 청구 범위가 이곳에 빠져 있는데, 이 특허 청구 범위는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길게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특허 명세서가 구성이 되고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특허 명세서 작성을 완료했으면 이제 이 명세서를 통합서식 작성기에 담아서 특허청으로 전자출원을 해볼 건데요.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서식 작성기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통합서식 작성기를 실행을 시켰으면은 특허 명세서 파일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은 무엇이냐? 통합 명세서 작성기 프로그램에서 이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 전용 파일로 변환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환은 좌측 상단에 제출 파일 생성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XML 변환을 통해서 특허청 전용 파일을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이 명세서를 잘 작성을 하면 XML 변환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화면의 하단에 있는 것처럼 혹시나 오류가 발생을 하면 강의 자료를 참고를 해서 오류를 수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류를 수정을 하면 XML 변환을 다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변환한 파일을 통합서식 작성기에 첨부를 하고 특허청에 본격적으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서식 작성기를 실행을 시키면은 화면과 같은 그림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 좌측 상단에서 국내 출원 서식을 클릭을 하고요. 특허 출원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특허 출원서가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XML 변환 작업을 했던 특허 명세서를 이제 불러오도록 합니다. 특허 명세서는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하단과 같은 2번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단에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에 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2번의 메뉴가 나오도록 하고 이곳에서 찾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찾기 버튼을 통해서 앞에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로 작성한 특허 명세서 파일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연습을 위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출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심사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정말로 나는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 명세서를 잘 썼다 하는 그러한 친구들은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명세서 파일을 첨부를 하면 발명의 명칭이 자동으로 특허 출원서에 기록이 되고요. 나머지 작성되지 않은 메뉴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작성되지 않은 항목들은 자신의 특허 고객번호와
법정 대리인의 특허 고객번호가 되는데요. 앞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특허 고객번호와 법정 대리인의 특허 고객번호를 이곳에 나란히 기록을 해주도록 합니다. 혹시나 특허 고객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특허로 사이트에 가면은 자신의 특허 고객번호와 법정 대리인의 특허 고객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이곳을 이용을 해서 번호를 조회하고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출원을 하는 이 명세서는 변리사를 대리하지 않고 직접 출원을 하기 때문에 출원인과 동의를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지금 작성한 특허 명세서를 출원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되면 얼마의 돈이 필요로 하다라고 안내가 되는데요. 이때 미성년자의 경우는 출원 및 심사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에 해당이 돼요. 면제받는 방법은 화면에 나와 있는 면제 감면 대상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면제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이고요. 감면은 일정 부분을 할인받는 그러한 메뉴입니다. 따라서 감면에 체크가 되어 있는 메뉴를 해제하고 면제로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면제에서는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의 항목에 체크를 해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수수료 면제와 감면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면제가 되지 않고 감면으로 할인된 요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감면을 해제하고 수수료 면제 항목에 체크를 하고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완료를 하면 첨부 서류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첨부 서류는 자신의 자격을 증빙을 하는 건데요. 이미 우리는 특허 고객 번호를 만들면서 미성년자임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증명을 해야 하는 첨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이제 상단의 오류 검사를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오류 검사는 쉽게 우리가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허청에 첨부한 파일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단에 제출문서 생성을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법정 대리인의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하고요. 법정 대리인의 인증서로 서명을 진행을 합니다. 서명이 완료가 됐으면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하면은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온라인 제출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특허청에 전송을 하도록 합니다. 제출이 완료가 되면 제출 결과를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제출 결과가 궁금하면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이상 없이 잘 따라왔다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한 특허 출원 번호를 우리가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허 명세서 작성과 전자 출원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